저는 올해 74세가 된 김영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50년 전 일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제 앞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1969년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때 저는 겨우 20살이었고 가난한 농가의 막내 아들이었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저와 형 둘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래서 군에 가는 것도 싫지 않았어요.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파병 수당이라도 받아서 집에 보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베트남에 도착한 건 69년 10월이었어요.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처음 가보는 외국이고 전쟁터라는 게 어떤 곳인지도 모르겠고 같이 간 전우들도 다들 비슷했어요. 어린 나이에 무서워하면서도 남자답게 보이려고 애써 태어난 척하고 있었죠. 사이공에서 다시 트럭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본 베트남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전쟁의 상흔들이 곳곳에 보였죠.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들, 피난 가는 사람들,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전쟁터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저희 부대는 꾸이논 지역에 배치됐어요. 처음 몇 달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70년 들어서부터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베트콩들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졌고 저희도 작전에 나가는 횟수가 늘어났죠. 그런데 70년 4월 어느 날이었어요. 정찰 작전을 나갔는데 매복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정말 아비규환이었죠. 저는 그때 허벅지에 총을 맞았어요.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정신은 또렷했거든요. 아, 이러면 죽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한 명의 베트남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팜반 응우엔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때는 이름도 몰랐죠. 키가 작고 마른 체격이었는데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그분이 저를 끌고 어디론가 데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베트콩인 줄 알고 무서웠어요. 이제 포로가 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분이 자꾸 괜찮다, 괜찮다고 한국말로 말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더니 사이공에서 한국 사람들과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데려간 곳은 작은 동굴이었어요. 거기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물과 음식도 주시고 정말 목숨의 은인이었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저를 숨겨주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베트콩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농부였어요.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이 지역으로 피난 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적군인 저를 도와주셨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쟁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사람이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정말 단순한 말이었는데 그때 제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그분이 저를 살려주신 건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뭔가 복잡한 계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의 마음이었던 거죠. 일주일 후에 저희 부대에서 구조대가 왔을 때 그분은 이미 사라지셨어요.
헤어지면서 그분이 저한테 조그만 주머니를 하나 주셨거든요. 그 안에는 베트남 동전 몇 개하고 쌀 아래 뭔가 베트남 글자가 새겨진 게 들어 있었어요. 나중에 통역관한테 물어보니까 평안하게 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머니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50년이 넘도록 제 곁에 있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전쟁의 트라우마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때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았거든요.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사람들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팜 아저씨가 제게 준 그 말, 평안하게 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분이 목숨을 걸고 저를 살려주셨는데 제가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공사장에서 막일부터 시작했어요. 벽돌 나르고 시멘트 섞고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했죠. 그러다가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일하게 됐고 거기서 기술을 배우면서 조금씩 실력을 쌓아갔어요. 75년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도 묵묵히 들어주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주었죠. 76년에는 첫째 아들이 태어났고 78년에는 딸이 태어났어요. 80년대 들어서면서 건설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 용기를 내서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어요. 직원이 저까지 해서 5명뿐인 작은 회사였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죠. 처음에는 작은 주택 공사부터 시작했어요. 화장실 고치고 방 하나 늘리고 그런 소규모 공사들이었죠. 그런데 일을 정직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니까 점점 소문이 나더라고요. 큰 공사는 아니어도 꾸준히 일감이 들어왔어요.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도 하게 됐고 2000년대에는 상가 건물도 짓게 됐어요. 회사도 직원 1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건 팜 아저씨가 보여주신 그 마음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어려운 집안의 공사는 원가로 해드렸어요. 특히 독거노인분들이나 장애인 가정의 집수리는 거의 공짜로 했죠. 직원들한테도 항상 말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다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시간이 흘러갔어요. 아이들도 다 크고 손자, 손녀들도 생기고 정말 평안한 삶이었죠. 팜 아저씨 말씀대로 평안하게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초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간경화가 심하게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술도 많이 안 마셨는데 의사 말로는 B형 간염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앓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죠.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결국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다 검사를 받아봤는데 아무도 맞지 않더라고요. 혈액형은 맞아도 조직 적합성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뇌사자 기증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 나이에 간 이식을 받을 수 있을까? 설사 받는다고 해도 성공할까? 온갖 걱정이 다 들었죠. 아내는 매일 절에 가서 기도하고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온갖 정보를 찾아보고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연락이 왔어요. 뇌사자가 생겨서 간 이식이 가능하다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준비를 했죠. 수술은 12시간이나 걸렸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회복도 생각보다 빨랐고요. 의사 선생님도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퇴원하기 전에 간 코디네이터 간호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기증자 가족이 저와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익명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거였어요. 저도 기증자 가족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겠다고 했죠. 약속 날짜가 되어서 병원 상담실에 갔는데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분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 사람이신 거예요.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이름이 팜반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1970년 4월에 꾸이논 지역에서 팜반 응우엔이라는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50년 전 그 이름을 어떻게 기억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생각났어요. 그 따뜻한 눈빛, 저를 구해주신 그분, 팜 아저씨를 어떻게 아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더니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트남 전쟁 때 한국 군인 한 명을 살려줬는데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더 놀라웠어요. 팜 아저씨 아들분이 한국에 계셨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팜 아저씨는 전쟁이 끝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80년대에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분이 젊었을 때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공부하러 왔는데 한국에서 만난 여자분과 결혼을 해서 아예 정착하게 된 거죠.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전쟁터에서 적군을 도왔다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도 했지만 사람 목숨을 구한 일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한국 군인이 고국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50년 동안 팜 아저씨도 저를 기억해 주셨다는 게, 그리고 그 아들분이 한국에서 살고 계셨다는 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뭘 하고 사시냐고 물어봤더니 의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간이식 전문의. 바로 이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거였어요. 선생님이 제 수술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수술 전에 환자분 정보를 보는데 이름이 김영수 베트남 전쟁 참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나이도 맞고 부상 부위도 맞고 설마 했는데 정말 아버지가 구해주신 그분이셨던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50년 전에 아버지가 구해준 한국 군인을 그 아들이 50년 후에 수술로 다시 살려준 거예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증자는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젊은 분이었는데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결정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기증자 가족들도 우연히 베트남계 한국인이셨대요. 정말 우연일까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건 아닐까요? 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팜 아저씨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팜 아저씨는 한국 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한국 군인인 저를 도와주신 거였고요. 전쟁이 끝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시며 평범하게 사셨대요. 하지만 항상 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한국에서 온 그 젊은 군인이 잘 살고 있을까 하고요. 팜 아저씨는 2010년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인 팜 의사 선생님이 한국에서 의사가 된 것도 어쩌면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의사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저를 찾는 일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름만 가지고는 찾기가 어려웠죠. 김영수라는 이름을 가진 베트남 참전 용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서 정말 기적 같은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수술 후 회복하면서 팜 의사 선생님과 자주 만났어요. 그분이 제 담당인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자주 오셔서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정말 고마웠죠. 그리고 태어나는 날 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사진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팜 아저씨의 젊었을 때 사진이었어요. 50년 전에 제가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 따뜻한 눈빛까지.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 한국 군인을 구해준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50년 동안 제가 열심히 살아온 게 팜 아저씨한테 보답하는 길이었구나 싶었어요. 지금 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새로운 간이 제 몸에 잘 적응해서 의사 선생님들도 놀랄 정도로 좋아졌어요. 70대 중반 나이에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팜 의사 선생님과는 지금도 자주 만나요. 이제는 의사와 환자 관계가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팜 의사 선생님도 결혼하셨고 아이들이 둘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지난 설날에는 팜 의사 선생님 가족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명절을 보냈어요. 베트남 음식도 해주시고 저희는 한국 전통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50년 전에 그 아저씨를 구해주신 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덕분에 한국에 와서 의사가 되어서 다시 아저씨를 치료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고요.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50년 전에 팜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베트남 전쟁터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제 아이들도 손자, 손녀들도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제가 살면서 도왔던 그 많은 사람들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팜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그 경험이 이분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신 것도, 한국에 와서 살게 된 것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첫 번째 생명은 팜 아저씨가 주셨고, 두 번째 생명은 그분 아들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생명으로 뭘 해야 할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팜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작은 봉사단체를 만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분들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간 질환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죠.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다른 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팜 아저씨 무덤에도 다녀왔어요. 올해 봄에 팜 의사 선생님과 함께 베트남에 갔어요. 50년 만에 다시 가본 베트남은 정말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전쟁의 상흔은 거의 사라지고 활기찬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팜 아저씨 무덤 앞에서 저는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50년을 더 살 수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아들분이 저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팜 아저씨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이 있었는데 거기에 베트남어로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팜 의사 선생님이 번역해 주시기를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팜 아저씨는 저를 살려주셨고 저는 그 은혜로 50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다시 살려주셔서 또 다른 5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잖아요. 베트남에서 돌아와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정말 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팜 아저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에 팜 의사 선생님이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만약에 제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이 모든 만약들이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우리는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팜 아저씨가 하늘에서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요즘 저는 베트남어도 배우고 있어요. 팜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지만 팜 아저씨와 대화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팜 아저씨 무덤에 다시 갔을 때는 베트남어로 인사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특히 군대 가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이나 힘들다고 포기하려는 친구들한테요.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들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말해주곤 해요. 실제로 몇 달 전에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봉사단체에 한 젊은 친구가 찾아왔거든요. 간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아들이더라고요. 그 친구 아버지도 저처럼 베트남에서 부상을 당하셨는데 그때 베트남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 저희 단체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드려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저희 봉사활동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또 선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팜 의사 선생님도 요즘 바쁘세요. 병원 일도 하시면서 저희 봉사단체 일도 도와주시고, 그런데 항상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을 계속하는 거라 즐겁다고 하시면서요. 그분 아이들도 참 예뻐요. 큰아이가 올해 중학교 들어갔는데 장래 희망이 의사래요. 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정말 대견해요. 팜 아저씨의 정신이 3대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왜 적군인 할아버지를 도와주셨어요? 참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진짜 증조 할아버지는 적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 그냥 다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야. 그게 진짜 사람다운 마음인 거지.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는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면 누구든지 아프면 도와줄 거예요. 정말 기특하죠? 이 아이가 자라서 의사가 되면 팜 아저씨의 정신이 또 한 세대 더 이어지는 거잖아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작은 선행들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행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 팜 아저씨가 50년 전에 저를 구해주신 그 작은 선행이 50년 후에 그분 아들을 통해서 다시 저에게 돌아온 거잖아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니.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더 정성을 기울이게 돼요. 이 일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요. 심지어 제 손자, 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도 있었어요. 저희 봉사단체에서 도와드린 한 할머니가 계세요. 독거노인이시고 간암으로 고생하고 계셔서 치료비를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치료를 마치시고 완치 판정을 받으신 후에 저희한테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도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제 작은 연금에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기부하겠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 자신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데 받은 도움을 또 다른 분들께 나누어 주시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의 그 끔찍했던 경험도, 돌아와서 겪었던 힘든 시절도,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도,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려고 하고 자기만 생각하려고 하고, 물론 요즘 세상이 50년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팜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실 때 제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일을 할지 알고 도와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도울 때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제게 보답할 수 있을지, 감사해 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도움이 필요하니까 돕는 거죠. 올해 들어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팜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특히 베트남 출신 어머니를 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몇 주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도 있었어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한 아이의 어머니가 베트남 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베트남 전통 요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요리 중에 제가 50년 전에 팜 아저씨한테서 받아 먹었던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 맛을 보는 순간 50년 전 그 동굴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팜 아저씨가 저를 위해 끓여주신 그 따뜻한 죽, 그때는 그냥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음식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그날 밤에 저는 팜 아저씨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렸죠. 아저씨, 제가 아저씨한테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어요. 아저씨가 보여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저씨 아들분도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아저씨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요즘 제 건강은 정말 좋아요. 새로운 간이 제 몸에 완전히 적응해서 7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신기해 하세요. 팜 의사 선생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는 것 같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제 나이가 74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해요. 팜 아저씨가 주신 첫 번째 생명, 그리고 팜 의사 선생님이 주신 두 번째 생명.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 드리는 것,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분을 도와드리는 것, 그런 작은 일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는 손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남을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줘서 살 수 있었거든. 그래서 할아버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너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알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이렇게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고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이 언젠가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그 작은 친절이 50년 후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누가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판반응우엔 아저씨. 하늘에서 이 방송을 들으고 계실까요? 아저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울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저씨 아들 팜 의사 선생님께도 감사드려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아저씨가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